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를 건축법도로로 만들기 제6장 국공유진 현황도로를 허가 담당자와 국민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될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큰 저수지가 있고 또 왼쪽으로는 전원주택 단지가 보이는데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이므로 단독주택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 산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단지 내부 도로입니다. 그래서 20여 필지가 나누어져서 등록 전환이 돼서 지목은 임야 상태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앞 시간에 설명한 내용인데 기획부동산이 보전관리지역의 임야를 분할하여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면서 그 내부 도로를 6m로 만들어서 20여 명에게 지분 등기를 해서 분양한 것입니다. 얼핏 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전원주택 단지이나 단지 외부에 도로가 없어, 그러니까 저수지와 주택단지하고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십수년째 맹지 상태인 주택단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20여 필지가 있는 곳은 지자체도 그냥 방치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토지주가 합심해서 도시계획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그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 단지 외부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 외부 저수지가의 도로를 너비 6m로 확보하려면 그 저수지 관리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도로 개설 또는 점 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저수지는 그 크기에 따라 관리청 및 허가청이 다르고 또 허가 관련 기종도 달라서 먼저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질의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저수지 경계는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현황도로 또는 법정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는 국가 및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때 제방도로 및 주변 임야를 정비하여 저수지를 보호하면서 4m에서 8m 포장도로인 공도가 저수지 주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나무가 빽빽한 임야 산이 보이고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임야와 저수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게 보이지요? 이미 그러니까 현황 도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의 필요가 시급하지 않거나 또는 담수량이 크지 않는 저수지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장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어도 공사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청에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수지 주변이 이미 비포장 형태의 현황도로가 존재한다면 그 현황도로를 포장도로로 만들 계획을 관리청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큰 저수지가 보이고 낚시터도 있죠. 저수지에는.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에서는 경관이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골 마을인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20여 필지가 만들어진 전원주택 단지인데 준보전 산지이고 보존관리지역이고요. 그 바로 밑은 또 공익용 산지이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발이 안 돼서 지금 이 경우에는 20여 필지 새로운 마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 개발행 허가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협의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도로정비법 또는 주택법 등으로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지자체와 협의하면 명기 탈출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관리기관은 그 저수지 상단의 임야에서 흙이 계속해서 흘러내린다거나 농업용주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인근 주민이 나서서 관리청과 함께 공동으로 저수지를 보호하는 것은 공익에 맞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이므로 단독주택 허가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개별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리청과 협의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관리청을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 조건부 사용허가에 보면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민법 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토지는 20여 필지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소유자들이 합심해서 농어촌 정비법의 생활환경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의 대지조성사업 등의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에도 좋을 것입니다. 이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하므로 법원으로 가면 허가 신청자인 전원주택단지 토지 소유자에게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도시과를 중심으로 국토 효율적 이용 및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 집단민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보호 등을 비교 교량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지자체장이 찾을 것입니다. 즉 공익성이 높은 토지개발은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행정계획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는 사육축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통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은 공익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넷째, 저수지가의 제방 및 농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용수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목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가의 도로를 개설 또는 보수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저수지 농어촌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너부 수질오염 방지 사업과 수질 개선 사업을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저수지가를 정비사업 또는 개량사업으로, 기반시설 개량사업으로 개설 또는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도로 개설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이 아니라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농어촌 정비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법 5조에서부터 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정비, 도로 기본계획의 수립, 도로 정비계획의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 개설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한다거나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농어촌 정비법 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상류 2km에서 5km 이내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산업집적법의 공장이나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농어촌 정비법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농어촌 용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법 2조 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법 2조 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저수지 주변에 20여 필지 임야가 맹지 상태로 10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지자체도 문제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단합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가의 국공유지를 국유 재산 사용허가 또는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진입로를 만들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보다는 20여 명이 집단 민원으로 지자체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통해서 지자체와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00% 질 겁니다. 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존중되는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수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 계획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대상이므로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축조 및 정비에는 비상대책계획이 있고 농어촌 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등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서 이런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집단 민원으로 도로 개설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를 개별 필지별로 받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저수지도 보호하고 전원주택단지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